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민선 8기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며 전반기 10대 핵심 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한 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고 후반기 2년을 적기로 삼아 미래 60년을 위한 꿈의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해 전반기 2년을 마친 민선 8기 울산시. 울산시는 전반기 성과로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천여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선결 과제가 바로 국가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 확보 성과는 꿈의 도시 울산을 신원할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앞장서면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기업 행정으로 S-오일의 9조 2천억 원대 샤인 프로젝트 등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모두 20조 9,400여억 원의 투자를 울산에 유치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민선 8기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지금 하나하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전반기 동안 당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후반기엔 산업과 시민생활, 문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꿈의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에선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분야에선 균형적 도시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분야에선 울산시가 지난 2022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중장기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에 대해 과감하고 뚝심 있는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후반기엔 더 나은 울산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장생포선의 철도 노선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토부가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장생포선 총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철도 노선 폐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돼 왔던 일대 부지를 활용해 인근 기업체들의 공장 용지 추가 조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조물과 지형 등의 문제로 활용이 어려운 4,700여 제곱미터 부지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울주군의회가 KTX 이음열차의 남창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올해 하반기쯤 결정되는 KTX 이음 정차역에 남창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주군 의원들은 KTX 이음이 남창역에 정차할 경우 수혜 면적이 163제곱킬로미터, 수혜 인구는 88,600명에 달한다며 23만 울주군민 모두의 수건인 KTX 이음 남창역 정차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북구 진장동에 있는 꿈이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김두겸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등에 대해 김두겸 시장에게 전달했고 김 시장은 건의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으로 지난 27일에 이어 어제도 긴급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환 의장이 의장 선출 결과를 번복했는데 하지만 의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던 의회 사무국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뒤늦게 회수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용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소집된 긴급 임시회. 전체 의원 22명 중 8명만 출석한 가운데 김기한 의장이 의장 선거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의장 선거 3차 투표에서 투표용지 한 장에 이성용 의원에게 2개 기표가 된 건 무효라며 자동으로 10표가 된 이성용 의원 대신 11표를 얻은 안수일 의원을 의장으로 다시 선포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지만 당시 의회 사무직원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에 유효표로 인정했고 본회의를 마친 후에야 개정된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수일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보다 의회 규정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인정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의회 사무국이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회의 절차와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고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김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의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상반기 의회에서 마무리해보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성용 의원은 김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의장도 마무리 시점에서 일에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수일 의원이 쉽게 승복할지는 의문입니다.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효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의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93을 기록해 기업들의 업황이 대체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125를 기록하면서 12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85로 기준치를 하회해 직전 분기와 달리 업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도 95로 업황 부진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울산페이 할인 방식이 변경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먼저 할인한 금액을 입금하면 울산페이를 충전해주던 방식에서 사용한 후에 할인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페이의 할인 충전 한도인 20만 원을 충전하면 기존에는 7% 할인을 먼저 받아 18만 6천 원만 이체하면 됐지만 변경 후에는 먼저 결제한 금액의 7%인 14,000원을 사용 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제18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어제 동구 라한호텔에서 김두겸 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의 날은 1974년 6월 28일 현대조선소 1단계 준공과 26만 톤급 초대형 선박 2척을 명명한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앞으로도 조선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다운동 먹거리 단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도시재생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발표와 주민 의견 청취,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구청은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중구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규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고신동 사진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울산 출신 사진작가로 울산의 자연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신동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 작가님의 오래전에 열었던 전시장의 작품집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네. 방송에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근황 좀 전해주시죠. 시청자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하는 것도 이제 1회 때는 우리나라 이제 사계하고 이제 2회 때는 이제 백로 사진하고 3회 때는 연꽃 사진하고는 이제 전시할 주제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행사 사진을 찍고 이래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 작가님의 작품은 주로 울산의 자연, 특히 이 백로나 연꽃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작가인지 좀 스스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진 시작할 때부터 아름다운 사진을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구에 집이 성안동이에요. 그 당시 성안동에 백로가 서식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로 이거는 1년 딱 서식하면은 2번은 그 자리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로 찾으러 이제 전국을 다 다녔죠. 이제 영주, 경주, 흰성 하여튼 백로 서식하는 데는 다 갔는데 네. 그거 가도 작업 여건이 안 맞으면은 사진 작품 한 점도 촬영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첫째로 이제 백로가 희기 때문에 뒤에 백 처리가 감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진을 아름답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군데 이제 다녔다고 하지만 울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울산에서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사진 작가로의 데뷔는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진 작가 데뷔는 이제 93년 9월 12일 날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데뷔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제 사진을 했어요. 왜 일찍부터 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머니한테 카메라를 하나 이제 구입할 거를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 왔어요. 네. 찍어 와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할 때도 군대에서도 또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내 평생 그 한이 맺힌 이제 예. 네, 그럼 그런 카메라 들고서 이 사진 작가 활동을 하다 보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사를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네네. 다니시다 보면 울산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울산 어떤 점에서 매력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울산은 내가 전국을 다 이래 다녀봐도 울산만 딱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왜? 울산은 첫째 바다, 산 이게 전부 다 조화를 이루고 또 산도 명산은 울산에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신불산, 가지산.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한 것은 이제 공업 도시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내음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전국에서 울산만 딱 살기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작품을 남기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을 듣고서 오늘 시간 정리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는 또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까운 울산 태화강 정원 박람회 네. 거기에 이제 봄 되면 꽃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꽃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개인전을 한번 하려고 이제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간만 나면은 계속 수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국 정원도 있던데 그런 것도 막 찍으시나요? 수국도 많이 찍었는데 네. 수국은 사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색상이 확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수국 사진도 얼마 전에 그 상생포 가가지고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네. 작품이 첫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아주 이제 순수한 그런 이제 꽃받고 안 되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예쁜 거랑 사진에 담기는 거랑 조금 다른가 보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다르군요. 예, 수국은 색상이 으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순수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진은 첫째 색감이 살아나야 돼요. 색감이 살아나야 일반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그렇군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또 제가 한국사진작가협회 또 자문위원으로 저기 있기 때문에 이제 울산의 그 사진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자문을 해가지고 또 좋은 길로 저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울산 출신 사진작가로 울산의 자연을 소재로 작품 활동하고 있는 고신동 작가와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은 지난 27일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7회 구민대상 수상자로 박경수 씨와 류경열 씨, 최병엽 씨 등 3명을 선정했습니다. 북구청은 2년마다 봉사와 주민화합, 지역발전 등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7회 구민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구민의 날 기념식 때 함께 열립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매뉴얼과 훈련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나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61곳입니다. 시는 지난 24일 화성 전지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설들이 소방 방화시설 관리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했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피 요령 교육 등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울산 남구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하절기 야간 방역체제에 돌입합니다. 남구보건소는 이른 무더위로 모기와 파리 등 위생해충 출현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오는 7월 2일부터 본격적인 야간 방역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에서는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DMS 10대를 설치하고 측정된 모기 발생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더욱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